예, 들으신 것처럼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명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자, 이 시간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 또 이 사건을 취재해온 사회부 팽지용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난 8일 날 발생했고요. 지금 이제 8일째가 됐는데, 자, 팽 기자, 네.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학생으로 특정하게 된 그 경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일, 그러니까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오후, 목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용인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 당시 아파트 화단에서는 55살 박모 씨와 29살 박모 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한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아파트 위에서 갑자기 벽돌이 떨어졌고 그 벽돌에 맞아 55살 박모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는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경찰은 그 이후에 사고를 접수하게 된 다음에 벽돌의 DNA를 채취하고 예. 그리고 주변의 CCTV를 분석해서 범인을 특정하려고 했으나 예. 이 벽돌에는 DNA가 나오지 않았고 예. 그리고 주변 CCTV에는 이 범행 상황을 담은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우려가 진행이 됐고 8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예.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예정을 하고 예. 그리고 3차원 스캐너를 동원하고 이제 국과수까지 투입이 돼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예. 이 사고 8일째인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예. 이 초등학생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저희 같이 대담하지 않았습니까? 상상을 저희들 좀 하기 좀 그랬어요. 사실은 뭐 성인 주민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아침 속보를 보고 놀란 게 일단 경찰도 수사 그때 우리 함께 대담할 때 봤듯이 경찰도 어떠한 이 범죄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캣맘을 대상으로 노려서 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막상 알려진 바로는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 캣맘이 있었던 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그냥 중력 실험을 하려고 올라가서 예. 벽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포커스가 예전에는 캣맘, 과연 우리가 길고양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포커스였다면 예. 이제는 그 포커스가 다른 곳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그냥 옥상을 아무나 들어가서 예. 거기서 무엇인가를 던져도 예. 과연 되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것은 맞는가로 포커스가 옮겨진 것 같고요. 예. 또 학생은 전혀 자신은 그러한 것에 대한 목적 자체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현재 진술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 바고 예. 또 아무튼 한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굉장히 피해자 측에는 좀 마음이 좀 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팀장님 오랫동안 수사를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초등학생일 거라 혹시 생각하셨어요? 사실 어려운 추정이죠. 예. 왜 그러냐면 다만 지난 9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송파 지역에서 초등학생 3명이 10층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43세 된 가정주부가 중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전인데요. 근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백사동의 556호 라인 20여 세대로 압축을 했었죠. 사실 국립과학원의 협조를 얻어서 그 3차 스캐너,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떨어지는 지점, 그다음에 던진 지점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또 그 조경수 잎과 가지가 부러졌던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다행히 어제 밤에 경찰이 CCTV 556호 라인이 아닌 3사 라인에 1층에 설치된 CCTV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블랙박스를 통해서 옥상에 올라간 걸 확인합니다. 18층에 내려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결국은 어제 밤에 그 초등학생 3명, 그중에 돌을 던진 아이가 11세, 초등학교 4학년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중력 실험을 통한 낙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진술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경찰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1.8kg 벽돌을 18층 밑으로 던져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는 그런 인식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옥상 개방 문제가 화재 대피처로 하기 위해서 옥상에 개방을 한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돼도 되고 과연 이 부분이 형사처벌 문제, 예를 들어 12세, 13세 촉법소년,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입건 안 되거든요. 그러나 12세,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예. 이 학생은 11세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망자의 가족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예. 지자체냐, 관리사무소, 아파트냐, 예. 아니면은 그 부모냐. 이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알겠습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팽 기자, 예. 이 5, 6호 라인이 아닌 이 네. 초등학생들이 3, 4, 5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라가는 과정 어떻게 옥상까지 올라가게 된 그러니까 겁니까? 하나의 아파트의 옥상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경찰은 5, 6호 라인이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그 장소와 가까운 엘리베이터고 그렇죠. 바로 예.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니까 그쪽에 좀 특정을 줬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옥상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던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사고가 집중을 받았던 이 캣맘이란 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이제 가정집과 5, 6호 라인에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예. 이제 지금 수사가 다 되고 경찰이 보니까 3, 4, 5 라인에서 그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게 CCTV 확정이 됐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3, 4, 5 라인에서 아이들 초등학생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포함한 3명이 예. 함께 올라갔고요. 예. 그곳에 올라가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 실험, 그러니까 물건을 2개를 떨어뜨리면서 예.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물건, 가벼운 물건 동시에 떨어뜨리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옥상에 있는 벽돌을 보고 이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예. 떨어뜨렸다. 이렇게까지 현재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의 브리핑할지 이제 궁금한데, 자, 백 팀장님, 네. 방금 우리 팽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 오리코 라인에 특정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3, 4, 5 라인에 올라갔던 CCTV 장면을 미리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점을 여쭙고 싶고, 자, 옥상에 이 벽돌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네.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던졌다는 이야기인데, 네. 자, 최초에 경찰이 왜 가정집, 그러니까 거기 거주자만 상대로 대상을 수사를 했는지, 옥상 한번 좀 올라가 볼 생각 안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지금 예껏해서 좋은 질문을 예. 하셨는데요. 옥상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옥상도 예. 확인을 하고 예. 그다음에 5, 6호 라인, 백사동의 5, 6호 라인, 그다음에 20여 세대에 대한 그런 수사를 병행해서 그다음에 인근 라인에 CCTV,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블랙박스 예. 그걸 다 확인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병행 수사를 했던 거죠. 예, 3차원 예. 스캐너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낙하 지점이나 던진 지점 이런 추정하는 그런 계산.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유사한 범죄에는 상당히 토대가 됐습니다. 예. 아주 그 좋은 성과가 될 것 같고요. 다만 3, 4 라인에 대한 수사는 병행을 하다가 예.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벽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었죠. 근데 결국 그 초등학생들을 대면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예. 그런 범행이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밝혀냈죠. 그래서 아파트에 기 있었던 옥상은 대외적으로 기자분들이나 언론에 브리핑을 안 했던 것이고요. 예, 이미 그래요?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일한 예. 벽돌이 투척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예. 초등학생들한테 추궁을 함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그 진술을 해줬던 그런 부분으로서 전모가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옥상에서 돌을 던졌고요, 벽돌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사망이 이르게 할 줄은 초등학생 어떤 의식 수준이나 어떤 교육 정도로 봐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알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최소한 이걸 인지하거나 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게 자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 아이들도 자신들이 던진 벽돌이 맞나라고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많이 대부분은 이제 알았겠죠. 왜냐하면 예. 부인들이 그날 거기에서 실험을 했었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부모도 인지를 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예. 아이들이 좀 무섭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 같은 경우는 과연 내 아이가 저기 연루됐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못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예. 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다거나 아니면 예. 뭐 굉장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관심을 가지거나 이러면 부모가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형사 처벌이 이 아이들은 지금 안 되기 자, 말씀하신 것처럼 CCTV, 3, 4라인 CCTV 그리고 그렇습니다. 옥상의 족적 확인을 했네요. 네. 예.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명의 그 브리핑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예. 3명의 초등학생들 중에 먼저 수사가 한 명한테 됐는데 예. 그 한 명이 출입문 나온 걸 확인을 합니다. 어느 집의 아이라는 게. 예.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백사동 라인에 거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경찰관이 그 전담팀에서 물어보니까 예. 처음에는 굉장히 진술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 중력 실험, 낙하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 그 던진 건 우리가 던졌다. 예.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고 우리가 던졌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아이, 다른 라인에 거주하는 한 아이를 예. 어젯밤 2명의 아이를 이제 신병을 확보를 해서 뭐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 부모 입회하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다른 민사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일단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예.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에서 촉법소년으로 앞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 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 나도 만 10세 이상이면 이제 소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크게 3단계인데요.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입니다. 범죄의 중한 거에 따라 다른데요. 예. 지금 촉법소년은 가장 그 밑에 단계이고요. 여기엔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년 같은 경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처벌보다는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자. 이래서 예, 소년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촉법소년으로 수사는 진행되는데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니까요. 예. 그렇다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향후에 구제 수단을 선택할 수가 예, 있느냐. 예,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옥상 같은 데는 올라가서 뭘 던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교육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아까 모두에 팀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옥상문을 개방한 거에 대해서 과연 그렇죠. 그러면 뭐 거기에 있는 아파트 동을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옥상문 개방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자, 팽 기자. 그리고 이게 지금 동물 혐오 범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에코준 캣맘들 많은 비난을 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분위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게 캣맘 사망 사고라고 지칭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길고양이들에 대한 이제 증오 범죄가 사실은 적지 않았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이제 길고양이들이 갑자기 독극물을 먹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길고양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범죄, 모욕 범죄, 그래서 실제로 벌금형으로 지금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동물보호단체들과 한번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해보면은 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물리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그런 협박과 이런 걸 뭐 협박과 위협을 떠나서 실제로 폭행을 가하거나 감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길고양이들도 우리의 주변의 자연 환경이고 같이 보호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해다, 이 공해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두 의견이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쪽에 대한 증오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성인들에 대한 이런 성인이 혹시 용의자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던 부분들도 이런 길고양이들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폭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요즘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결국에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찰도 이 옥상 이외에 이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도 수사를 했던 것이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 부모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숨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부모에게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를 지금 실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뭔가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 좀 시켰으면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학교에서 옥상에서 실험을 해라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다만 학교에서 뭐 우리 전에 배웠던 중력 실험, 뭐 갈릴레 이런 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이라는 것, 어떤 룰 이런 교육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학교 성적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하는 행동, 그다음에 또 과학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안전한 지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사전에 됐더라면 옥상에서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18층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행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것이 꼭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인성교육시키고 어떤 에티켓,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예. 그런 인성교육도 사실 가장 기본은 부모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이번 사건 경찰이 쭉 하면서 지금 수사 브리핑까지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8일 만에 사실은 이제 범인을 특정하게 됐는데 네. 뭐 자수를 유도하지는 못했고요. 예, 어떻게 사실 보세요? 8일부터 수사를 시작을 해서 우리 기자님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누구라도 이게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사실 애견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어떤 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캣맘의 분노나 그 어떤 충동 범죄 이런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국립과학원이라든가 국가수를 동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경찰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사라는 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나 또 피해자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수사를 안 하고 더디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사라는 거는 애초부터 천천히 에스컬레이터 해가는 게 치밀한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결국 3, 4라인에 이런 엘리베이터라든가 1층에 설치된 CCTV를 확인을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결국은 비록 시간이 8일날 발생을 해서 만 7일 만에 발견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경찰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용인 서부서에서 거의 전 기능이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전 주민 36세대 110명을 상대로 한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해당 수지구의 용인 서부 관내 해당 수지구에 저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좀 듣고 있거든요. 네, 협조를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그 다음에 DNA 채취도 우리 모두 범인을 잡자. 우리 아파트 주민 일만이 아니다. 전국적인 이런 현상일 수도 있다. 해서 협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용인 서부서 전원에 의하면 주민들, 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사고 이후에 나왔다고 하는데 주민들 불안해하셨겠지만 자, 일단 범인이 잡혔습니다. 좀 마음 놓고 이제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최 변호사님, 일단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의 장난이고 실수일 수 있지만은 어떤 뭐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학교나 가정에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안전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교육을 시킬 때 이러한 것들은 뭐 위험하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교육 같은 것은 시키는 것들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최근에 이런 아파트에서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범죄라고 하긴 뭐하고요. 사고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뭘 던졌는데 그것들이 밑에서 맞는 경우. 벽돌은 좀 흔하진 않지만요. 예를 들자면은 담배꽁초 같은 것도 많거든요. 위에서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밑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것들을 던졌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뭐 다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정말 최악으로 사망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의식을 좀 고취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위에 있는 빌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옥상 같은 관리도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아까 모두의 팀장님께서 예전에 화재 사건 때문에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연 개방과 그 위에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캣맘 사망 사건의 범인이 바로 초등학생이었다.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백기정 주수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사회부의 행정 기자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